안녕하세요. AI 코디니와 떠나는 로봇 여행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는 재은규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G큐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두 번째 강의는 G큐브 두 개를 사용하여 오토카를 만들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랜드마크 여행지는 바로 오토카입니다. 오토카를 직접 만들어 보고 AI 코디니와 연결하여 어드벤처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오토카와 비슷한 로봇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최근 음식점에 갔더니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 화재가 발생하여 위험한 현장에 로봇이 먼저 불을 끄고,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과 응급키트를 미리 전달해주는 오토카의 친구들도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토카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큐브, 즉 핑퐁 큐브 2개와 핑퐁 바퀴 2개, 기어 부품 2개, 검은색 바닥판 부품 1개, 원형 부품 1개, 일자 막대기형 부품 1개를 준비해 주세요. 이 중에서 기어 부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조립하지만 기어 부품을 사용하여 바퀴를 장착하면 오토카, 기어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니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기어 부품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어 부품은 스텝 모터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스텝 모터인데요. 스텝 모터의 회전수를 더 늘려주는 기어 부품을 사용하여 스텝 모터가 같은 회전수만큼 돌아도 기어 부품 덕분에 더 많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즉, 회전수가 더 많아지는 만큼 바퀴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같은 시간 안에 바퀴가 더 많이 움직인다면 더 빠르게 오토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다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오토카를 조립해 봅시다. 핑퐁 큐브의 6개의 면에는 다른 도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6개의 면에 그려진 도형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다양한 도형이 있죠? 그 중에서 하트 모양의 도형이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또는 노란색 버튼이 자신을 보게 해도 됩니다. 핑퐁 큐브 2개가 오른쪽 그림과 똑같을까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핑퐁 큐브 2개를 두었다면 왼쪽 큐브는 윗면이 별표 모양, 오른쪽 큐브는 윗면이 네모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원형 부품을 끼워 핑퐁 로봇 2개를 연결합니다. 핑퐁 로봇 2개를 연결하고 스텝 모터에 기어 부품을 끼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텝 모터의 모양과 기어 부품의 십자 모양을 잘 맞추어 장착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강제로 끼우려고 하다 보면 모터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부품 끝에 바퀴를 장착하고 핑퐁 로봇 위에 노란색 일자 막대기형 부품을, 아래에는 검은색 바닥판 부품을 그림처럼 장착해주면 드디어 오토카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드벤처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오토카와 AI 코디니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있나요? 검색창에 AI 코디니를 검색하여 AI 코디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탭에서 AI 블록 코딩을 선택한 후 코딩 화면 나오는지 확인해 줍니다. AI 코디니에 접속했다면 이번에는 오토카와
AI 코디니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연결 탭에서 아이프레임 모드 그리고 하드웨어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로봇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핑퐁 로봇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핑퐁 로봇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G1, G2, G3, G4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보이는데요. 이 작은 노란 색깔 네모 속에 보이는 핑퐁 로봇을 한번 볼까요? 핑퐁 로봇 그림이 1개가 있다면 G1, 2개가 있다면 G2, 3개가 있다면 G3, 4개가 있다면 G4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오토카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카는 핑퐁 로봇이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G2에 들어가 줍니다. 그룹 번호는 핑퐁 로봇에 적혀 있는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룹 번호가 없다면 0, 0으로 설정한 후 Connect Gcube를 클릭합니다. 먼저 1번 큐브로 설정한 큐브에 노란색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핑퐁 큐브의 노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페어링을 시도합니다. 아까 한 번을 눌렀기 때문에 한 번을 더 눌러서 페어링을 시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핑퐁 큐브가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핑퐁 로봇을 누른 후 페어링 버튼을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띠리릭 버저음과 함께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면서 1번 큐브가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1개 큐브에 노란색 버튼을 한 번 눌러서 전원을 켜고 노란색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2번 큐브도 연결되면서 코디니와 핑퐁 로봇 연결이 성공되었습니다. 1번 큐브로 연결한 것은 왼쪽에, 2번 큐브로 연결한 것은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후에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하드웨어 팝업 창을 끄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팝업 창에 작은 삼각형 버튼을 누르고 상단 탭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코딩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블록에 들어가서 제일 오른쪽에 하드웨어를 눌러줍니다. 하드웨어에는 다양한 고정 블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핑퐁 로봇을 2개 사용하기 때문에 핑퐁 로봇 G2를 클릭하고 사용하지 않는 AI IoT 키트는 꺼줍니다. 블록 탭을 확인해 보면 핑퐁 로봇 G2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코디니 어드벤처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딩을 할 때 정말 많이 듣게 될 단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해 여러분들은 들어보았을까요? 한때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짜땡구리, 혹시 이 라면을 듣거나 먹어본 학생들이 있을까요? 짜장라면과 우동라면을 섞어서 만드는 레시피인데요. 저는 지금도 이 라면에 빠져서 정말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장라면과 우동라면 레시피 순서. 첫 번째로 짜장라면과 우동라면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끓는 물에 두 라면과 건더기 스프를 넣고 4분 30초를 끓여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물을 100ml 정도만 남기고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짜장라면 스프는 1개, 우동라면 스프는 반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장라면 스프에 있는 올리브 조미유를 넣어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짜땡구리 라면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매일 먹기 위해 짜땡구리 로봇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로봇에게 레시피를 잘못 알려준다면 어떤 맛일지 상상되시나요? 만약 짜땡구리 레시피의 순서를 바꾸어 첫 번째 짜장라면과 우동라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100ml만 남기고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짜장라면 스프 1개와 우동라면 스프 반, 그리고 짜장라면 속에 있는 올리브 조미유를 넣어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팔팔 끓여서 두 라면과 남은 건더기 스프를 더 넣고 4분 30초를 끓여줍니다. 이런 순서였다면 어떤 음식이 될까요? 이처럼 코딩을 할 때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그리고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어드벤처 시간은 AI 코디니와 오늘 배운 핑퐁 로봇을 실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어드벤처는 바로 주행 어드벤처입니다. 주행 어드벤처는 AI 코디니, 오토카, 그리고 주행 매트 5개를 활용하여 주행 매트 5개를 오른쪽과 같이 배치하고 처음 매트에서 출발하여 마지막 매트에 도착하면 성공하는 어드벤처입니다. 주행 매트 중에 횡단보도가 있는 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좌우를 살피고 초록불에 건너야 합니다. 오토카도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는 3초를 멈추었다가 출발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처음 매트에서 마지막 매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토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주행 매트에서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행 매트에서는 횡단보도가 보이네요. 그러면 3초 기다리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행 매트에서는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해야 하고 네 번째 주행 매트에서는 왼쪽으로 90도 회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진하면 오늘의 어드벤처는 성공입니다. 이것을 코드로 한번 짜볼까요? 먼저 AI 코디니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빼고는 휴지통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처럼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핑퐁 로봇 G2에서 우리가 만든 오토카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오토카 전용 블럭들이 보입니다. 전용 블럭들을 살펴보면 오토카 0의 속도로 시계 방향으로 0도 회전하기 블럭이 보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럭에 이 블럭을 붙여준 후 30의 속도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기 코드를 짜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AI 코디니와 핑퐁 로봇을 연결하여 회전하는 코드를 짤 때에는 핑퐁 로봇의 스텝 모터를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가 기준이 됩니다. 즉, 시계 방향으로 코딩을 했는데 왼쪽 핑퐁 로봇의 스텝 모터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시계 방향, 그리고 돌려서 오른쪽 핑퐁 로봇의 스텝 모터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 핑퐁 로봇과 오른쪽 핑퐁 로봇의 스텝 모터가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를 적용하여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트에서 오토카에 0의 속도로 0cm만큼 전진하기 블럭을 끼워줍니다.
길이를 재보았더니 한 블럭의 가로 길이는 20cm 정도가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30의 속도로 20cm만큼 전진하기로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트에는 횡단보도가 있기에 멈추기 3초 블럭으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멈추기 블럭은 어디에 있을까요? 멈추기 블럭은 흐름 탭에 있습니다. 흐름에서 멈추기 3초로 바꾸고 나서 횡단보도에 3초 기다리기 코드를 짜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핑퐁 로봇 G2에 오토카에 30의 속도로 20cm만큼 정진하기 블럭을 코딩합니다. 세 번째 매트에서는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하므로 30의 속도로 아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하므로 30의 속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것으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트까지 가려면 다시 30의 속도로 20cm만큼 전진하기 코드를 붙여줘야 하는데요. 네 번째 매트에서는 90도만큼 왼쪽으로 회전해야 하므로 30의 속도로 왼쪽이므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기 코드를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매트를 향해 30의 속도로 20cm만큼 전진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짜면 완성입니다. 코드를 모두 짜보았다면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저장, 여행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토카를 조립하는 블럭들을 알아보고 오토카를 직접 조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어 부품의 역할도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오토카는 기어 부품을 끼우지 않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 미니카로도 만들 수 있고 핑퐁 로봇을 더해서 다른 로봇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 오토카를 조립하는 방법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토카와 AI 코디니를 연결해서 코드를 짜고 전진, 회전하기 블럭을 사용하여 어드벤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여행지로 떠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